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일하던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하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5년간 일한 회사에 정년 퇴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서울 외곽에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 시집 장가 잘 보내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 일했던 회사에 퇴직일이 다가오자 후련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집사람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은 해주지만 앞으로 대출을 어떻게 갚고 생활은 어떻게 하지? 손자들 용돈도 줘야 하는데? 라고 흘리듯 말하는 게 제 귀에 들어왔었나 봅니다. 퇴직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와이프와 해외여행 가기, 국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낚시하기, 집에서 하루 종일 당구, 낚시, 방송 보기 등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퇴직을 하기 전부터 퇴직 후 일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으면서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60세 넘은 사람이 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치킨집이나 편의점 창업도 생각해 봤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평생 접해보지 못한 일이라 집사람 반대가 심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니 아파트 경비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나이 있으신 분들이 경비실에 있던데 나라고 못할 거 없지. 그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월급이 기존에 받던 거에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거 하고 합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퇴직한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35년간 일한 회사를 퇴직했지만 하루도 못 쉬고 다시 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5년만 더 일해보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힘들다기보다 시간 적응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반에 퇴근했는데 경비일은 아침에 출근해서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2교대 시스템이라 밤 근무를 안 해본 저로서는 조금 힘들었지만 한 주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다. 입주민들이 가끔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인사도 해주고 소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끔 집에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택배를 가져다 달라 무리한 부탁과 불평을 하는 입주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사성 밝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는 날 밤이었는데 새벽 2시쯤 되니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로또 추천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로또를 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로또 같은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퇴직금 받을 때 회사 동료들이 기념으로 로또 5장을 선물로 줬던 게 생각났습니다. 지갑 안쪽에 그냥 접어서 넣어뒀던 로또였습니다. 무심코 지갑을 꺼내서 로또를 펼쳐봤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번호와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은 꽝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보는데 이상했습니다. 하나, 둘, 셋, 5개가 맞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까지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6개 번호가 전부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한 번, 2번, 3번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로또 당첨 확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번호를 직접 입력해 봤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1등 당첨. 그 순간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새벽 내내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로또 용지를 지갑 깊숙이 넣고 또 확인하고 또 넣고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잃어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사람한테 바로 말할까 고민했지만 일단 은행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당첨 확인을 받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온 금액은 약 20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도 겨우 집 한 채 장만하고 대출 갚느라 허덕였는데 단 5천 원으로 이렇게 큰 돈이 생기다니? 집으로 돌아와서 집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던 집사람도 통장을 보고 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딸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아이들에게 그냥 오라고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였을 때 로또 당첨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은 가족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던 2억 원의 대출을 한 번에 상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한 일은 경비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2주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들었던 입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당첨 소식을 알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나 시작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서 수입도 괜찮은 편인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이 왔습니다. 강남에 집을 사고 싶다며 10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충분히 좋은데 왜 갑자기 강남이냐고 물었더니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람도 친정 쪽에서 연락이 왔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제가 가게 하나 내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없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어지게 일했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니 또 돈을 달라는 겁니다. 물론 자식들이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두가 저한테 손을 내미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집사람까지 모두 모아놓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운 좋게 받은 거지만 남은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기 위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나눠주면 금방 없어질 거고 그러면 저희 부부 노후도 불안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먼저 재무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이 큰 돈을 관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무설계사는 제 상황을 꼼꼼히 듣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곳에 일부를 넣어두고 일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7억 원으로 경기도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와 있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돼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건물 상태와 입주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는 날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가 건물주가 되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사고 나니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관리비 빼고 순수하게 제 손에 떨어지는 돈이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하고 합치면 노후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신중하게 배분했습니다. 먼저 5억 원은 안전한 정기예금과 채권에 나눠서 넣어뒀습니다. 이자는 크지 않지만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생활비 보태는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3억 원은 배당주와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했습니다. 재무설계사가 추천한 포트폴리오대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은 따로 빼놨습니다. 이 돈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자식들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은 제 꿈을 위해 남겨뒀습니다. 평생 못 가봤던 해외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사업자금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되 나중에 정말 준비가 됐을 때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져오면 그때 가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자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딸에게는 강남집 대신 지금 사는 집 근처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 일부를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어느 지역이든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턱대고 돈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사업 생각을 접고 본업에 집중하니 성과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딸은 지금 사는 동네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보증금 3천만 원을 보태줬는데 그것만으로도 딸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집사람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 눈치 보느라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건물을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임차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주가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됐습니다. 임차인들이 장사 잘 되고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1층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건물주들은 월세만 받아가고 관심도 없는데 저는 자주 들러서 불편한 것 없는지 챙겨주니 장사하는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뿌듯했습니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어지니 서로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함께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아다녔습니다. 여행 중에 집사람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을 와본다고 고맙다고. 저도 집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힘들게 살림 꾸려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로또 당첨된 후에도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돌아와서는 국내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도 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까워서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비싼 외제차를 사거나 명품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되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뿐입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돈이 생기면서 새로운 고민과 걱정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로또라는 행운이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운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신중한 판단과 계획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자식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1년도 안 돼서 돈이 바닥났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다시 경제적 걱정에 시달렸을 겁니다. 작은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